2026년 2월 테헤란 하늘에서 폭발이 터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가 동시에 이란을 폭격한 거죠. 이란은 미쳐 날뛰듯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까지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됐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경이 맞닿지도 않았고 1,500km나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이가 된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두 나라가 한때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직항 비행기가 오갔고 서로 미사일 기술까지 공유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꼬인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야기는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대왕, 이 사람이 역사를 바꿔놨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키루스가 바빌론을 정복하자마자 유대인들을 전부 풀어줬습니다.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까지 허락한 거죠. 성경에까지 이름이 올라간 유일한 이교도 왕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은 은인의 나라였던 겁니다. 이 우호적인 감정은 수천 년을 이어왔고 현대에 와서도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1950년대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이란의 팔라비 국왕이 강력한 세속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거든요. 무슬림 국가 중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테헤란 한복판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떡하니 들어섰고 이스라엘 국적항공사 엘알이 텔아비브에서 테헤란까지 직항을 운영했습니다. 잠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서로 미사일을 쏘는 두 나라 사이에 민간 비행기가 오갔다는 얘기입니다. 군사 영역은 더 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술을 넘겼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했죠. 중동 전쟁이 터질 때마다 이란은 뒤에서 슬쩍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미국, 이란,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하나의 팀이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란에 살던 유대인들도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1979년 진짜 모든 게 한 방에 뒤집어집니다. 이슬람 혁명입니다.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인물이 권력을 잡자마자 세상을 갈라버렸죠. 미국은 큰 악마,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 이 한마디로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진발했습니다. 테헤란의 이스라엘 대사관은 즉시 문을 닫았고 그 건물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한테 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쓰던 건물을 이스라엘의 적한테 넘긴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결별 선언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딱 1년 뒤인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터졌거든요.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이란을 외면했죠. 그때 몰래 이란에 무기를 대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작은 악마라고 불렀던 바로 그 나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냉정한 계산이었죠. 이란은 이스라엘이 보내준 무기 덕분에 이라크를 상대로 버텨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란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한테 뭘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잡아댔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수 모드로 돌아갔죠. 자,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란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걸까요? 종교 때문이라고요? 그럼 한 가지 설명이 안 됩니다. 이란은 시아파 국가인데 이란이 돈과 무기를 대주는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수니파거든요.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슬람대에서 견원지간입니다. 종교적으로 따지면 절대 손잡을 수 없는 사이죠. 그런데 이란은 하마스를 지원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답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에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심정체제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외부의 적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릴 대상이 있어야 체제가 굴러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딱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온주의를 막아야 한다, 이스라엘을 쓸어버려야 한다, 이런 구호가 이란 체제를 유지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 정부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미워할수록 이득인 존재입니다. 국내 정치적 정당성도 확보되고 중동에서 반이스라엘 세력의 대장이라는 위치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적대적 공생이라는 구조입니다. 서로 미워하면서도 그 미움이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죠. 그러면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란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보는 걸까요? 원래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같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미국이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미국이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돈과 무기를 약속하면서 이스라엘과 강제로 화해시킨 거거든요. 요르단도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주변 강대국과의 전면전 위험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죠. 그 빈자리를 이란이 꿰찬 겁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완전히 반미 노선으로 돌아선 이란은 이스라엘과 화해할 이유가 1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란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예멘의 후티 반군. 이란이 이들 전부에게 돈과 무기를 쏟아부었습니다.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무장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이 세력들이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는 대리전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국경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 뒤에 항상 이란이 서 있으니까 결국 이란이 모든 위협의 근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진짜 공포를 느끼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요. 이란은 엄청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과거에 이라크가 핵시설을 짓다가 이스라엘 공습 한 방에 날아간 걸 철저히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핵시설을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전국 각지에 흩어놓았습니다. 게다가 지하 깊숙이 파묻었고 위장시설까지 만들어서 위성으로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됐죠. 이란 국토가 이라크의 3배가 넘으니까 공습으로 한꺼번에 제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S-300 방공미사일까지 팔아줬으니 하늘 방어까지 강화된 거죠. 이스라엘이 항의했더니 러시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네도 조지아한테 무기 팔았잖아. 이렇게 되받아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기발한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란 바로 위에 딱 붙어있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에 첨단 무기와 드론 기술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이란 국경 바로 옆에 군사기지를 얻어냈습니다. 여기에 정찰 드론과 무인 공격기를 잔뜩 배치했는데 이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진기지였던 거죠. 2020년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을 벌였을 때 유럽이랑 미국이 아제르바이잔을 비판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만은 대놓고 아제르바이잔 편을 들었습니다. 미국 정계에 로비까지 끼면서요. 우정이 아닙니다. 이란의 목을 조이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던 거죠. 이란도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가 내전으로 쑥대밭이 됐을 때 이란은 이걸 절호의 기회로 봤거든요. 두 나라의 시아파 민병대에 무기를 쏟아부으면서 내정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사실상 위성국가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이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거쳐 이스라엘 국경까지 이어지는 시아파 벨트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건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레바논 안에 있는 이란 군사 거점을 수시로 폭격했죠.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제 타격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순위파 아랍 국가들한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은 당신들 차례입니다. 이 한마디가 중동 외교 지도를 바꿔놨거든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왕정 국가들은 이란의 팽창을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92%가 이란을 적대적으로 봤고 이집트는 78%, 요르단은 81%가 이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대한 반감보다 이란에 대한 반감이 더 높았다는 거죠. 이란이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했지만 정작 이슬람 세계 안에서도 외톨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순위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은 시아파의 공세를 막는 방패 역할을 자처하면서 걸프 국가들은 물론이고
티르키예, 아제르바이잔 같은 세속주의 이슬람 국가들과도 전략적 연대를 넓혀갔습니다. 중동의 적과 아군이 완전히 재편된 거죠. 한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소름 끼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 하마스, 이슬람 지하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물어뜯었고,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의 반체제 세력을 지원하면서 속부터 썩게 만들었거든요. 이란 안에 있는 반정부 조직 인민무자헤딘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미국 CIA의 지원을 받으면서 핵과학자 암살, 핵시설 폭발 사고, 테헤란의 비밀 창고에서 핵 기밀 문서 빼내기 같은 작전을 실행한 겁니다. 쿠르드족 무장 세력이나 발루치스탄 해방군 같은 소수민족 반군도 이스라엘의 정보 지원을 받으면서 이란 정부를 안쪽에서 흔들어댔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수니파 아랍 국가들은 왜 같은 수니파인 팔레스타인을 제대로 안 도와줄까요? 입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지를 외치면서요. 이유는 냉정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서쪽은 이집트가, 북쪽은 시리아가, 동쪽은 요르단이 각각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했던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이 진짜 독립하면 자기 나라 안의 소수민족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으니까 겉으로만 응원하고 실제 지원은 안 하는 겁니다. 이 틈새를 이란이 파고들었습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하마스한테 직접 돈과 무기를 대주면서 중동 유일의 반이스라엘 후원국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한 거죠. 이 모든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게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이었습니다. 가자 전쟁이 시작됐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키운 무장 세력들을 차례차례 박살냈습니다. 2024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공습을 주고받더니 2025년 6월 13일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전면 공격합니다.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사기지가 폭격당했고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 군 참모총장, 핵과학자들이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이란 최대 핵시설인 나탄즈는 파괴됐고 방공망은 초토화됐죠. 이란은 탄도미사일 550여 발과 드론 1000여 대로 보복했지만 피해는 이란 쪽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12일 만에 휴전이 됐는데 누가 봐도 이란의 패배였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말 이란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화폐 가치가 바닥을 찍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전국 100개 이상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터졌거든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총으로 진압했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이 갈 것이라고 선언했고 항공모함 2척을 중동으로 보냈죠. 미국 재무장관은 나중에 이란 경제 붕괴를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까지 인정했습니다. 이란의 달러 부족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최종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동으로 이란을 다시 때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작전, 미국은 서사적 분노작전. 이번에는 핵시설만이 아니라 이란 지도부와 군 사령관까지 직접 겨냥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노린 공격이었죠. 이란은 미쳐 날뛰듯이 보복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한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기지까지 미사일을 퍼부었고 아랍에미리트까지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중동 전체가 전쟁터로 변한 겁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위협했는데 이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석유 공급에 치명타가 날아오는 거거든요. 유가가 100달러에서 12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500년 전에는 은인과 해방자였던 두 나라가 오늘날에는 서로의 수도에 미사일을 날리는 원수가 됐습니다. 종교, 이념, 종파, 핵무기, 대리전쟁, 경제 붕괴까지 전부 뒤엉킨 이 갈등은 이제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전체의 지도를 바꾸고 있고 세계 경제까지 뒤흔들고 있죠. 그리고 2026년 현재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